뛰어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삶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히 그려야 한다. 그리고 이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을 수행하기 위해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하는지와 관련 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일에 집중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 우리 연구에 의하면 하이퍼포머는 보통 사람들에 비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그것을 이뤄낼 수 있는지, 자신에게 의미 있고 만족감을 주는 것은 무엇인지 등을 더 명확히 알고 있었다. 더불어 이러한 것들을 더 명확하게 알고 있을수록 더 높은 수준의 성과 지수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아직은 높은 수준의 명확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이는 학습과 노력을 통해 얼마든지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명확성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발전소를 생각해보라. 발전소는 처음부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전환을 통해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특정한 현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성해낸다. 명확성도 마찬가지다.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단박에 알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질문하고 탐구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인생의 기회들에 도전하고 자신에게 맞는 것이 무엇인지 가려내야 한다. 명확성은 어느 날 길을 걷다 갑자기 악상이 떠오르듯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은 사고와 세심한 실험을 통해 만들어진다.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자신의 삶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얻어낼 수 있다.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해놓고 있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가? 내가 목표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수립한 계획은 어떤 것인가와 같은 간단한 질문들이지만 이에 대한 답을 구해놓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인생은 크게 달라진다. 명확성은 자존감과도 연결된다. 자기 자신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을수록 자기 자신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 잘 모르면 신경질적이 되고 부정적인 기분에 사로잡히게 된다. 명확성은 성공의 시작을 여는 열쇠와도 같다. 자기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자신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이고 무엇을 이뤄내고 싶은지를 알아야 성공에 이를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해 긍정적인 기분을 가질 수 있다. 그런 다음에는 분명하면서도 도전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우리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구체적이면서도 조금은 어려운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뛰어난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의 목표는 스스로 세운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주어진 것일 수도 있다. 구체적이면서도 조금은 어려운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의욕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얻게 되는 즐거움, 생산성, 수익성, 만족도 등이 높아진다. 삶의 각 영역에서 수립해 놓은 조금은 어려운 목표는 뛰어난 성과를 내기 위한 좋은 출발점이 된다. 목표 달성의 시한도 설정해 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좀처럼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도전적인 목표를 추구할 때 언제까지 어떤 일을 마칠 거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두면 목표 달성 가능성이 2배 이상이 된다고 한다. 구체적인 계획은 일에 대한 의욕이나 인내력만큼이나 중요하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놓는다면 일정에서 벗어나는 일을 막을 수 있고 피곤하거나 일하기 싫은 날에도 해야 하는 일만큼은 해낼 가능성이 커진다.
해야 할 일이 구체적으로 눈앞에 드러나 있는 상황에서 이를 무시하기란 어려운 법이다. 우리가 행한 조사 역시 이런 내용을 뒷받침한다. 한 조사에서 우리는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음 항목들을 제시하고 각 항목에 대해 1에서 5까지 주관적인 척도로 답해줄 것을 주문했다. 여기서 1은 매우 그렇지 않다, 5는 매우 그렇다를 의미한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다. 나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다. 목표와 열망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지 알고 있다. 나는 꿈을 이루기 위한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들 항목에서 더 높은 점수가 나올수록 성과지수 역시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여기서 얻은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명확성이 높을수록 자신감, 전반적인 행복감, 추진력 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들 항목에 대해 더 높은 점수를 기록한 조사 참여자들은 자신이 업계 평균에 비해 훨씬 더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으며 사회에 더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학생의 경우는 이들 항목에 대해 더 높은 점수를 기록할수록 학교에서 더 높은 성적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말은 어찌 보면 상식적이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은 사실 특별할 게 없는 조언이다. 하지만 이러한 조언을 실행으로 옮기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를 실행으로 옮기고 있지 않다면 바로 여기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이 책에 나오는 조언이나 제안을 실행으로 옮긴다면 분명히 우리의 성과는 전보다 훨씬 더 개선될 것이다. 하이퍼포머는 자신이 누구이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면서 항상 미래를 바라본다. 자신이 원하는 미래상을 이뤄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할 때 현재 시점의 성격이나 선호도보다는 앞으로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어떻게 해야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한다. 지금 가지고 있는 강점보다는 다음 단계로 올라섰을 때도 뛰어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를 생각하고 향후 수개월에서 수년 내에 그러한 역량을 갖추려고 한다. 그들은 이번 분기를 위한 계획만이 아니라 자신의 궁극적인 꿈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명확하게 마련해 둔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방법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목표 달성을 돕는 방법까지도 함께 생각한다. 하이퍼포머가 지니고 있는 미래지향적인 태도는 미래에 이루고자 하는 목표의 달성으로 이어진다. 또한 그들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때 어떤 기분을 지녀야 하는지, 자신들의 의욕이나 만족감이나 성장을 저해하는 환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알고 있다. 하이퍼포머에 대한 연구조사를 통해 우리는 명확성을 만들어주는 구체적인 실행 습관들을 알게 되었다. 미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라.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미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보지 않는다. 자신의 미래 모습을 1년에 한 번 그려보는 사람조차 얼마 되지 않는다. 하지만 하이퍼포머는 자신의 미래 모습과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모습을 자주 생각한다. 하이퍼포머가 되고자 한다면 자신이 꿈꾸는 미래를 만들기 위한 행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행할 필요가 있다. 하이퍼포머는 긍정적인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 모습을 이루기 위한 행동에 나선다. 자신이 꿈꾸는 미래의 모습을 만들기 위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게 중요하다. 다음 주 혹은 다음 달로 미루는 게 아니라 자신의 미래 모습을 실현하는 일을 곧바로 진행해야 한다. 자신이 되고자 하는 모습을 실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현재 상황을 넘어서는 미래상을 가지고
자신이 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상상하라. 그리고 지금 당장 그런 모습을 실현하기 위한 행동을 시작하라. 하이퍼포머는 다른 일을 대할 때도 분명한 의지와 개념을 가지고 있다. 하이퍼포머는 상황 인식력이 뛰어나며 사회 지능도 높다. 그들은 모든 의미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다른 사람과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을 할 것인지 미리 생각해 둔다. 상식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런 상식적 수준의 행동이 실제 삶에서는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게 현실이다. 우리는 하이퍼포머에게 다른 이들과 상호작용을 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임하는지 설명해 달라고 주문했는데 그 설명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단어는 배려하는, 인정하는, 동정하는, 친절한, 참여하는, 공정한 등이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이 어떤 태도를 보여주기를 바라는지 물어봤을 때 이들은 그들이 존중하고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대답했다. 하이퍼포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존중하고 존중받는 것이었다. 그들은 자기 삶의 모든 영역, 즉 일의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존중하고 존중받기를 바란다. 하이퍼포머는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기대하며 이런 상호작용을 만들어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하이퍼포머는 예외 없이 상호 존중을 추구한다. 기분 내키는 대로 아무렇게나 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의지를 가지고 상호작용에 임하며 그것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 하이퍼포머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임할 때 멀리 내다보고 큰 그림을 그린다. 그들은 자신이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는지 항상 염두에 둔다. 평판이나 명성에 대해 늘 생각하는 것이다. 하이퍼포머는 오늘의 회의나 단기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임무 그 너머를 바라보며 항상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한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혹은 내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기억할까? 하이퍼포머는 이렇게 생각하고 말한다. 그들은 자신이 오늘 행한 일이 먼 미래에까지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낼 거라고 믿는다. 그래서 자기 일의 작은 부분까지 중요하게 생각한다. 자신의 기분을 스스로 결정하라. 이번 상황을 대할 때 내가 가지고자 하는 주된 기분은 무엇인가? 이번 상황으로부터 내가 갖고자 하는 주된 기분은 무엇인가? 명확성과 관련해 하이퍼포머의 두 번째 실행 습관은 이와 같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은 어리둥절해한다. 자신의 기분에 대해 미리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어떤 상황을 심리적 무방비 상태로 맞닥뜨리고 그 상황이 만들어내는 기분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 자신의 기분을 통제하지 못한다. 하지만 하이퍼포머는 매우 높은 수준의 감정 지능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이 느끼게 되는 기분에 의지를 개입시킬 수 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 상태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고 그 감정의 의미도 잘 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하게는 자신이 지녀야 하는 기분을 유지할 수 있다. 유명한 국가대표 육상 단거리 선수의 자기계발 코칭을 했을 때다. 나에게 코칭을 의뢰했던 당시의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최고 성적을 내고 있었으나 그 전 몇 년 동안은 성적이 들쑥날쑥했다. 우승을 할 때도 있었으나 아예 예선에서 떨어지는 일도 있었다. 그가 나에게 전화를 걸어왔던 때는 거의 1년 내내 우승을 하던 때였다. 그와 첫 상담을 하면서 나는 이렇게 물었다. 요즘처럼 계속 우승할 수 있는 이유를 세 단어로 설명해야 한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그는 이렇게 답했다. 기분, 기분, 기분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저는 제가 어떤 기분을 지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경기장에 들어서기 전, 출발선에서 준비할 때, 결승선을 통과할 때, 심지어 경기를 마치고 라커룸으로 들어갈 때 어떤 기분을 지녀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감정을 통제할 수 있고 성적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느냐고 묻자 그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 그건 아닙니다. 출발선에 서면 제 몸은 현장의 분위기를 모두 느낍니다. 압박감도 느끼고 일종의 두려움도 생겨납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제가 갖게 되는 기분을 스스로 정의합니다. 내가 느끼는 것들은 시합에 대한 준비이자 희열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하이퍼포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무수히 봐왔다.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을 스스로 해석하고 그것을 성과에 도움이 되는 기분으로 바꾼다. 이쯤에서 감정과 기분의 차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많은 학자들이 감정과 기분은 서로 다르다고 말한다. 감정은 본능적인 것이다.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그에 상응해 공포, 기쁨, 슬픔, 분노, 안심, 애정 같은 감정이 생겨난다. 그런가 하면 기분은 마음에 나타난 감정의 초상이다. 감정이 반응적으로 생기는 것이라면 기분은 해석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앞서 소개한 육상선수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어떤 상황에서 두려움의 감정이 생겨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섭다거나 도망가고 싶다는 기분을 가질 필요는 없다. 두려움의 감정이 생겨나더라도 의지를 통해 상황에 집중하겠다는 기분을 가질 수 있다. 본능적으로 생겨나는 감정과 달리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기분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이퍼포머는 어떤 상황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리고 어떤 상황을 마쳤을 때 자신이 가져야 할 기분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 기분을 가지려고 한다. 자동적으로 생겨나는 감정에 휘둘릴 필요는 없다. 선택을 통해 필요한 기분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필요한 기분을 선택하는 일이 반복되면 우리 뇌는 기분을 더 중시하게 된다. 두려움을 긍정의 기분으로 바꾸는 일이 습관화되면 이후부터는 두려움의 감정이 생겨나더라도 그렇게 부정적인 기분이 들지 않는다. 두려움의 감정이 결국에는 도움이 되는 기분으로 변한다는 것을 뇌가 인식했기 때문이다. 감정은 수시로 변할 수 있다. 감정은 즉흥적이고 본능적이다. 하지만 기분은 상황에 대한 해석에 의해 만들어지며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 분노의 감정이 생겨날 수는 있지만 분노가 유발하는 괴로운 기분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다는 의미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라. 나는 오늘 어떤 기분을 가지고 싶은가? 그런 기분을 가지기 위해서는 오늘 일어나는 일들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만약 데이트 약속이 잡혀 있다면 데이트 때 가지고 싶은 기분을 먼저 결정하라. 자녀에게 수학 공부를 가르쳐 주기로 했다면 가르치는 동안 가져야 할 기분을 미리 결정하라. 아이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동안 나는 어떤 기분을 가져야 할까? 나는 우리의 아이가 나에 대해, 공부에 대해, 자신의 인생에 대해 어떤 기분을 갖기를 바라는가? 자신이 가지고 싶은 기분을 명확히 하고 그 기분으로 삶을 대한다면 우리의 삶은 그전과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세상은 활력 있는 사람들의 것이다. 통상적인 것을 넘어서는 성과를 장기간에 걸쳐 계속해서 이뤄내는 데에는 막대한 에너지가 요구되며 하이퍼포머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높은 수준의 심리적, 신체적, 정서적 활력을 유지해야 한다. 어떤 영역이든 이는 마찬가지다. 육체적 활력만이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 활력도 중요하다. 뛰어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 세 영역이 함께 작용해야 한다. 우리는 하이퍼포머에 대한 연구를 통해 낮은 수준의 활력은
낮은 성과지수로 이어진다는 점을 알게 됐다. 낮은 수준의 활력은 성과를 저해할 뿐 아니라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행복감을 잘 못 느끼고 좀처럼 도전하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지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되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지 못하고 살이 찐다. 또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하며 다른 사람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한다. 반면에 활력이 높아지면 정반대의 일이 일어난다.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또한 높은 수준의 활력은 높은 수준의 학업 성취, 창의력, 결단력 등으로 이어진다. 다시 말해 높은 수준의 활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더 많이 공부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더 많이 내고 꿈을 향해 과감하게 나아가는 경향을 보인다. 오늘날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직원들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에 관심을 보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기업 구성원들의 활력을 조사해보면 보통 CEO와 임원들의 활력이 중간 관리자, 실무자, 인턴들의 그것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난다. 전자의 사람들이 나이가 훨씬 더 많은데도 말이다. 뛰어난 성과를 이루는 데 있어 즐거움은 큰 역할을 한다. 하이퍼포머 3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그들이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을 때 어떤 느낌을 가졌는지를 설문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응답은 몰입감, 즐거움, 자신감이었다. 자신의 삶에서 더 많은 활력을 이끌어내고 그 활력을 기반으로 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자신의 삶에 더 많은 즐거움을 가져오려고 해야 한다. 즐거움은 일의 성과를 높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낸다. 하이퍼포머는 자신의 기술이나 경력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해 이야기할 때 보통 사람들보다 더 큰 즐거움을 나타내 보였다. 물론 힘들게 일해야 했던 것에 대해 항상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과 기회에 항상 감사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하이퍼포머가 항상 활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즐거운 기분으로 일을 하기 때문이다. 즐거운 기분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서에 활력을 만들어주는 가장 큰 원동력이다. 그런데 좀처럼 긍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인생이 즐겁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주위 사람들 대부분이 부정적인 기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럴 때는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 외에는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다. 긍정적인 기분은 뛰어난 성과의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다. 지난 장에서 이야기했듯이 자신의 기분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으며 여기에 능숙해진다면 부정적인 감정을 곧바로 긍정적인 기분으로 바꿀 수 있다. 누구라도 자신의 기분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재능 가운데 하나다. 나는 높은 성과지수를 나타내 보인 사람들을 무작위로 선발해 그들이 어떤 식으로 긍정적인 감정과 기분을 만들어내는지를 조사했다. 무엇이 그들의 삶에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가? 즐거움의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한 그들만의 습관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들에게서 다음과 같은 경향을 발견했다. 1. 성과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중요한 상황을 앞두고 자신이 어떤 기분을 가져야 하는지를 미리 생각해 둔다. 자신이 가지고 싶은 기분은 무엇인지, 그러한 기분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그런 기분을 갖기 위해 상상력을 동원한다. 2. 성과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한다. 그들은 낙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행동이 적절한 보상으로 이어질 거라고 믿는다. 3. 성과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문제 상황의 발생과 그에 대한 대응까지도 미리 생각해 둔다. 그들은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지만 부정적인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들은 어려움에 대해서도 항상 준비한다. 4. 성과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고마움, 놀라움, 경이로움, 도전 등을 불어넣으려고 한다. 5. 성과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사회적 관계에서 긍정적인 감정과 경험을 추구한다. 이런 모습에 대해 의식적으로 선의를 확산시키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한 사람도 있다. 6. 성과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자신이 감사할 만한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간다. 우리가 이 6가지 항목들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에서 즐거운 기분을 만들어낼 수 있다. 뛰어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활력이 있어야 한다. 뛰어난 성과를 내는데 필요한 모든 습관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활력이 없으면 뛰어난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 심리적으로 우울하고 정서적으로 부정적이고 신체적으로 무력한 상태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런 부정적인 상태에 놓인 누군가가 있다면 그건 선천적인 유전적 특성이 아니라 잘못된 선택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자신이 선택하기에 따라 심리적, 정서적, 신체적으로 긍정적인 상태에 이를 수 있고 높은 수준의 활력을 가질 수 있다. 활력을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하루 중에도 틈틈이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내고 자신의 일상에 즐거움을 가져오고 앞으로 12개월 안에는 인생에서 가장 건강한 상태의 몸을 만들어 보라.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전과는 다른 삶을 살고 싶다면 그만큼의 노력은 필요하다.